나는 옷이 많지 않다. 같은 옷을 날마다 입을 때도 많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스스로를 초라하게 느낀 적은 없다. 둘째 임신 중에 원피스 하나만 매일 빨아서 입은 적이 있었다. 당시 첫째 아이 유치원 엄마들을 매일 만났으니 내가 같은 옷만 입는 걸 알았을 것이다. 안다고 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 좋아하는 옷을 깨끗하고 단정하게 입는 것이 내 스타일이기 때문이다. 화사하고 밝은 옷을 좋아해서 그런 품목을 자주 사고 오랫동안 만족하며 입는다. 중저가 브랜드의 옷도 아껴주고 사랑해주면 5년에서 10년은 너끈히 깨끗하게 입을 수 있다. 여름과 평일 나의 패션은 딱 두 가지다. 반팔 상의 2벌, 시원한 여름 바지 1벌, 반팔 상의는 번갈아 입으면서 세탁한다. 그리고 여름 바지는 바깥 볼일을 마치고 돌아와 빨아서 탁탁 털어서 걸어두면 아침이면 다 말라있다. 가끔은 건조기에 돌리기도 한다. 여름 원피스도 있지만 주말에만 입는다. 아직 몸에 맞지 않는 원피스가 많다. 아이들 등하원을 시키며 많은 분과 마주친다. 그분들은 내가 두 가지 옷만 입는 걸 아실까? 사실 다른 사람 옷차림까지 신경 쓰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내가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내가 좋아하는 옷을 깔끔하게 입는다면 옷차림은 그것으로 충분하다. 심지어 가끔 옷이 예쁘다며 칭찬을 듣기도 한다. 사계절 외투 포함 상하의를 모두 합치면 20벌 정도의 옷이 있다. 옷이 너무 적은 거 아니냐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매일 출근하는 것도 아닌데 이 정도만 있어도 아무런 불편함이 없다. 옷에 신경 쓸 일이 없다고 해서 내가 스티브 잡스, 마크 저커버그가 될 수 있는 건 아닐 테다. 하지만 옷을 고르고 입는데 딱 1분이면 좋거다는 건 무척 큰 장점이다. 집안일, 아이 교육, 나의 꿈을 나란히 끌고 가려면 내게 주어진 24시간을 알맞게 빈틈없이 써야 한다. 나는 무엇보다 꼭 필요한 곳에만 시간을 쓰고 싶다. 옷이 많아서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겠지만 지금의 나는 내가 좋아하는 옷을 입는다는 것만으로도 스르르 기분이 좋아진다.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 초연해지면 그만큼 자유로움이 따라온다. 매일 설레는 마음으로 옷장을 연다. 옷 가지수가 적어 옷을 고르는 시간도 외출 준비 시간도 거의 걸리지 않는다. 사계절 옷 20벌을 유지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둘째 임신 후 찐 살이 아직 다 빠지지 않았다. 그래서 좋아하는데도 못 입는 옷이 많다. 지금 당장 옷에 맞는 옷을 사고 싶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우선 단기적으로 55kg을 만드는 것이 나의 첫 번째 목표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결혼식 당일 몸무게였던 52kg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목표 달성 전까지는 쇼핑을 하지 않고 필요할 때는 근처에 사시는 친정엄마의 옷을 빌려 입고 있다. 귀찮고 번거로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목표로 한 몸무게를 달성하기 위해 매일 1시간 걷고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체중계에 올라가 몸무게를 재본다. 조금씩 줄어가는 몸무게를 보고 있으면 쇼핑 생각은 달아난다. 그리고 날씬해질 내 모습만 떠오른다. 옷을 사고 화장품을 사고 그러다 보면 옷장이건 화장대건 어느새 물건이 가득해진다. 사실 예쁜 물건을 사는 것만큼 기분 전환이 되는 일도 없다. 매일 새로운 자극이 없는 전업주부에게는 더 그렇다. 그러나 문제는 기분 전환도 그때뿐이고 잘 입지도 잘 쓰지도 않는 그 물건이 자리만 차지하기 십상이라는 것이다. 원래 충동적으로 옷을 사지 않는 편이다. 인터넷 쇼핑보다는 매장에 가서 직접 눈으로 보고 입어보고 사는 것을 좋아한다. 유행을 따르기보다 내게 어울리고 내 마음을 움직이는 옷만 산다. 구매한 지 10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감동을 주는 봄, 가을 원피스가 있다. 이 옷은 유행을 타지 않고 오래 입어도 실증이 나지 않는 스타일이다. 지금도 이 원피스를 입을 때면 가슴이 콩닥콩닥한다. 다른 미니멀리스트들은 검은색, 흰색, 회색 옷을 즐겨 입는다.
단정하고 서로 매치하기도 쉽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화려한 색을 좋아한다. 그래서 다양한 색상의 옷을 사는 편이다. 내 얼굴과 분위기에 어울리는 색상의 옷을 고르면 예쁘게 코디할 수 있고 개성 있는 스타일을 창조할 수 있다. 미니멀리즘을 추구한다고 해서 판에 박힌 공식을 따라할 필요는 없다. 미니멀리즘 안에서도 내 철학과 개성을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다. 오히려 마음에 드는 옷 위주로 사면 아끼고 관리하며 5년에서 10년을 충분히 입을 수 있다. 그러면 소비까지 줄일 수 있으니 이것이 나만의 미니멀 라이프 실천법인 셈이다. 대부분의 주부 미니멀리스트들의 집은 우리 집보다 훨씬 크다. 한마디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 멋진 전원주택에 사는 분도 많고 아파트에 사는 분도 평수가 넓어서 확 트여 보인다. 사실이 그렇다. 우리 집은 폭이 좁다 보니 카메라로 집 전체를 그대로 담기가 힘들다. 솔직히 지금의 내 삶이 누구나 부러워하고 멋있어 보이는 삶은 아니다. 평범한 삶을 살면서 멋진 척 포장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또 그럴 마음도 없다. 경제적 여유에 바탕을 둔 미니멀리스트가 아니라 돈을 아끼는 짠순이 미니멀리스트. 그것이 지금의 객관적인 나의 모습이다. 짠순이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비칠 때도 많지만 나는 짠순이인 내가 좋다. 그 이유는 돈을 쓰고 싶은데 억지로 참고 있는 짠순이가 아니기 때문이다. 절약하는 것이 늘 재미있고 통장에 돈이 모이는 것을 보면 짜릿하다. 그 노력의 시간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는 짠순이의 삶은 누추하지 않다. 앞으로도 이 마음을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려고 한다. 행여 벼랑간 로또에 당첨된다고 해도 내 삶은 아마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나의 미니멀 라이프가 폼이 좀 안 나면 어떠한가. 미니멀 라이프의 장점에 하나하나 눈을 뜰수록 검소하고 소박한 삶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이 점점 강해진다. 남들의 시선보다 나의 행복과 만족이 몇천 배는 더 중요하다. 2014년 첫째를 낳고 육아용품을 살 때였다. 인터넷 쇼핑몰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핫딜을 찾곤 했다.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더라도 싸게 사기 위해 온 힘을 다했다. 눈까지 벌겋게 되면서 핫딜에 목숨을 걸었다. 조금이라도 싸게 사면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 없었다. 돈을 쓰면서도 마치 돈을 벌었다는 착각을 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핫딜이 시간과 노력 대비 큰 소득은 아니었다. 그리고 핫딜을 찾아 헤매면 힘이 쭉 빠지고 머리가 아팠다. 눈도 아프고 정신이 사나웠다. 어느 순간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라는 의문이 들었다. 집에는 싸다고 쟁여둔 육아용품이 즐비했고 곧 쓰긴 할 테지만 당장 필요하지는 않은 물건이 떡하니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했다. 미니멀 라이프를 만난 후 많은 것과 이별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핫딜이다. 합리적인 소비는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온 신경을 곤두세우며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건 낭비이고 무의미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생각이 바뀐 후 육아용품도 싸다고 많이 사두지 않고 필요한 양만 그때그때 샀다. 집에 쌓아두는 물건이 없어지니 그만큼 공간에 여유가 생겼고 바로바로 소진되니 아이들이 있는 집이어도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었다. 단돈 1,000원도 허투루 쓰지 않으려고 늘 노력하고 있지만 더 이상 무언가를 싸게 사려고 안달복달하지 않는다. 거기에 들어가는 나의 시간과 에너지 역시 비용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다. 또 집은 나와 내 가족이 주인이지 물건을 위한 보관창고가 아니다. 핫딜에 목숨을 거는 동안 나는 쓰지도 않는 물건에 너무 많은 공간을 할애했다. 물건이 내게 월세를 주는 것도 아닌데 말이다. 돈만큼이나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공간의 여유도 중요하다. 내게 핫딜은 합리적인 소비가 아니라 소탐 대실이었던 셈이다. 우리 집에는 32인치 TV가 있다. 12년을 함께한 오래된 친구다. 언제부턴가 거실에서 TV 없애기가 유행처럼 번져나갔다.
TV의 단점을 피하기 위해 거실에서 아예 없애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내 생각은 좀 다르다. 물건을 최대한 적게 소유하고 싶은 미니멀리스트지만 당분간 TV를 비울 생각은 없다. 난 TV를 좋아하고 아이들도 좋아한다. 좋아한다고 해서 온종일 멍하니 TV만 보는 건 당연히 아니다. TV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아이들이 시간을 정해 TV를 시청하고 스스로 끌 수 있는 절제력을 길러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미니멀 라이프가 유행하면서 TV뿐 아니라 한때 소파 없이 살기도 유행한 적이 있었다. 어느 미니멀리스트의 집을 보고 난 후 영감을 받았다면 그 집을 나의 롤모델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집은 자신에게, 내 가족에게 필요한 물건으로 채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미니멀리스트의 집과 우리 집을 비교하며 우리 집에는 왜 아직도 이렇게 물건이 많나? 나는 왜 이것도 비우지 못하나 하고 자책할 필요는 더더욱 없다. 사람의 얼굴이 제각각이듯 미니멀 라이프의 색깔은 가지각색이다. 그리고 미니멀만이 반드시 정답은 아닐 것이다. 맥시멀 라이프를 좋아한다면 그렇게 사는 것이 더 행복한 인생일 것이다. 만약 맥시멀 라이프에 지쳤다면 자신에게 맞게 조금씩 미니멀 라이프를 들여오면 된다. 다른 누구를 따라하기보다 나만의 미니멀을 하나씩 만들어가면 그것으로도 우리의 삶은 충분히 변할 것이다. 나는 미니멀리스트지만 TV, 소파, 전자피아노까지 소유하고 있다. 모두 지금 필요하고 내게 소중하기 때문이다. 미니멀리즘은 모든 물건을 버리고 비우는 삶의 방식이 아니다. 미니멀리즘은 물건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삶을 대하는 사고방식의 차원이다. 비단 물건뿐이 아니라 내게 중요한 것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공간을 할애하는 것이다. 우선순위를 정하고 중요한 것에 집중하여 단순해지는 것, 그것이 미니멀 라이프의 진정한 의미라고 생각한다. 외향적인 편이라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했다. 전에는 수많은 모임에 참석하며 시간을 보냈다. 물론 사람을 만나며 보낸 시간이 마냥 무의미했던 건 아니다. 좋은 인연도 만났고 좋은 자극도 많이 받았다. 하지만 잦은 만남은 내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아갔다. 미니멀 라이프를 만난 후 내가 그동안 원하지도 않는 인간관계 때문에 필요했고 그로 인해 정작 중요한 나만의 일에 에너지를 쏟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특히 엄마가 되어 맺은 관계는 녹록하지 않았다. 지금까지도 연락을 주고받는 훈훈한 관계도 있지만 만날 때마다 힘들었던 관계도 있었다. 내가 아닌 아이들이 중심인 관계에서 적당한 선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았다. 지금까지도 잊히지 않는 상처도 받았다. 많은 육아 선배가 이런 조언을 했다. 엄마들과의 관계는 적당히가 중요해. 김미경 작가님도 말씀하셨다. 옆집 엄마랑 너무 친해지지 말아요. 그 말뜻을 이제는 알 것 같다. 아이들이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가게 된 후 나만의 시간이 생겼을 때 가끔 친목 모임에 나가 기분 전환을 하는 것도 좋지만 나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루 시간의 대부분을 아이들과 보내기 때문에 누군가와 함께하지 않고 오롯이 혼자인 시간을 보내는 것이 나 자신의 재충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예전에는 혼자 있으면 외롭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혼자만의 시간이 정말 즐겁다. 아이들을 등원시킨 후 걷는 1시간, 뜨거운 햇살 사이를 걸으며 등줄기를 타고 내려오는 땀방울이 오히려 반갑다. 집에 들어와 마시는 얼음 담긴 물 한 잔, 양쪽 창문으로 불어오는 바람을 느끼며 아무것도 안 하고 소파에 앉아 있어도 좋다. 식탁에 앉아 예쁜 노트북을 켜고 글을 써내려간다. 조용한 오전에 들리는 새소리, 자연 휴양림 펜션에 온 느낌이다. 혼자 먹는 점심은 여유로워서 좋다. 좋아하는 영화, 드라마, 만화를 보며 여유롭게 점심을 즐긴다. 반복되는 평일의 이 시간이 참 좋다.
그런 와중에 가끔씩 나가는 모임은 단비처럼 싱그럽게 느껴진다. 혼자 보내며 축적한 에너지가 있기에 모임에 나가서도 사람들과 더 적극적으로 교류할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얻고 흡수할 수 있다. 지금 혹시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다면 스스로 감당할 수 있고 피곤하지 않을 만큼의 인간관계 폭과 만남의 빈도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떨까? 더 나아가 나를 성장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인연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다.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간관계에서도 미니멀리즘은 내게 절대 법칙이다. 미니멀 라이프는 남과의 비교에서 나를 자유롭게 해주는 마법이다. 그렇게 서로 경쟁하고 비교하는 이 시대에 더 필요한 라이프 스타일이다. 미니멀 라이프는 물건을 줄이고 집안일을 줄이고 집을 넓게 만드는 단순한 삶의 방식이 아니다. 그것은 미니멀 라이프의 표면적인 요소일 뿐이다.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다 보면 타인과 비교하지 않고 스스로의 삶에 더 집중할 수 있다. 온전히 내 삶에 집중하면 나를 더 사랑하게 된다. 미니멀 라이프는 나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만들어주는 마법이다. 차지선 저자의 비교로부터 자유로운 미니멀 라이프 읽어드렸습니다. 저자는 새벽 5시에 기상을 하고 글을 쓰고 유튜브를 하고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책을 읽으며 참 대단한 에너지를 가진 분이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저자는 결혼 4년 만에 서울 소재의 26년 된 아파트를 매매했다고 합니다. 오래된 집이라 인테리어 공사를 해서 인터넷 카페에 올렸는데요. 사람들은 인테리어보다는 정리정돈에 더 관심을 가져주었다고 합니다. 무조건 예쁜 집, 화려한 집에 열광할 것이라는 편견이 깨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6년 8월에 우연히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보게 되는 것을 계기로 미니멀 라이프의 매력에 깊이 빠져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프로그램 제목은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산다 였습니다. 미니멀 라이프의 핵심은 그토록 열과성을 다했던 정리가 아니라 비우기라는 걸 깨닫게 되었죠. 미니멀 라이프는 나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만들어주는 마법이다. 마지막으로 읽어드린 문장인데요. 아주 작은 것부터라도 하루하나씩 내려놓기. 오늘 하루도 내가 가진 작은 것에 감사하기.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시간 보내세요.